JS 장기투자. 네, 2022년 마지막 영상이네요. 그래서 마지막 영상은 역시나 제가 투자한 비중이 가장 큰 국내 주식, 키움증권과 미래셋증권 계좌를 통해서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올해 수익률을 한번 평가해 볼까 해요. 먼저 근데 그 수익률을 평가하기 전에 돌이켜 볼 거는 이번 2022년은 정말 좀 약간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투자로서는 사실 일이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이 많진 않았어요. 뭐 하락장이긴 했지만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,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회사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, 어쨌든 한 해가 지나고 나서 항상 돌이켜 보면은 결국은 다 지나가는구나. 결국은 아무리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 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제가 뭐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, 저보다 만약에 좀 나이가 어르신 분이라면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지내다 보면은 결국 또 한 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결과를 또 이뤄내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되게 우울해하지만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잘 버텨나가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있구나,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 영상 찍는 시점은 2022년 12월 30일이에요. 근데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내일 올릴 영상이고,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. 먼저 키움증권이고요. 22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0일, 뭐 오늘은 어차피 30일엔 개장 안 했으니까요. 마지막이나 마찬가지인 거고,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움증권에서 제가 키움증권의 수수료를 1년 동안 29,000원 정도 냈네요.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세금을 25만 6,400원을 낸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또 이렇게 항상 매년 결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, 주식 투자를 사고팔고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라에 내는 세금 금액도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한 해 동안 25만 원을 또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걸 볼 수 있고, 실현손익은 480만 원이에요. 그래서 물론 이제 거의 이렇게 아래 매매일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팔고 막 되게 확확 사고 팔고 이런 건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실현 손익은 480만 원 정도를 이제 수익을 냈다 할 수 있죠.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하이브 덕분에 뭐 만 원, 2만 원 이렇게 꼴랑꼴랑 조금씩 냈던 거고, 요건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손해도 보고 플러스도 보고 하는 와중에서 1년 동안 실현 손익은 480만 원이고, 코스피는 12월 마지막 날 2236을 찍었네요. 와, 정말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그리고 기간 수익이에요. 기간 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해 동안 제가 보유한 주식들이 얼마나 플러스 마이너스를 냈나 보여주는 건데, 회전율이 또 국내 주식도 의외로 높았네요. 회전율이 190%나 될 정도 제가 많이 팔았나 싶긴 한데, 뭐 KTNG나 이런 것들 판 거를 고려하면은 뭐 이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수익률은 올 한 해 동안 마이너스 17.49%. 제가 아까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2022년 코스피 그 하락률이 마이너스 23%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, 시장 수익률과 제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게 마이너스 17%를 찍었다라고 말할 수 있네요. 그래서 실현손익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 48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긴 했는데, 전체적인 그 기간 수익은 마이너스 17%를 찍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다음은 미래에셋대우 계좌예요. 미래에셋대우 계좌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GS 리테일이라든지 또 현대차, 그리고 뭐 OCI 뭐 이런 종목들이에요.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빠진 그런 종목들이긴 하죠. 근데 그 와중에 뭐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온 상태라서 아마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지 않나 싶어요. 미래에셋대우는 보시는 것처럼 1년 동안 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11%예요. 그래서 키움증권보다는 나름 선방했다 볼 수도 있는데, 이렇게 좀 그나마 낮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 GS 리테일 좀 빨이 좀 크지 않았나 싶어요. GS 리테일이 뭐 마이너스 20몇 %까지 갔다가 지금은 거의 플러스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기간 수익률이 나온 것 같고, 요 종목들에서 또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를 모아가고 있는데, 삼성전자 우선주도 굉장히 낮은 그 단가에 구매를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 마이너스 15%를 찍었다 할 수 있고요. 기간 수익률을 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11%인데, 기간 수익률은 손익 금액은 33만 원 정도 이렇게 난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플러스 33만 원이긴 한데요. 거의 뭐 이 미래에셋대우는 많이 그 매매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거의 매수한 게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지우기 전에 보니까 기간 매수가 거의 엄청 높고 매도는 거의 없었던 걸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만큼 이 미래에셋대우는 계속해서 꾸준히 조금씩 이제 모아가는 계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고요. 미래에셋대우로는 이제 실현손익은 33만 원 정도 나왔고,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아까
480만 원 정도니까 국내 주식은 뭐 실현 손익만 따지면은 50만 원, 아니 510만 원 정도겠네요. 근데 510만 원이긴 한데 기간 손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뭐 양도소득세를 낼 어차피 5천만 원 이상 그거는 2년 유예됐으니까 뭐 상관없겠네요. 어쨌든 그래서 미래세스로 33만 원 그리고 키움으로 신흥손익은 480만 원. 근데 기간 수익률은 좀 많이 처진 한 해였다라고 말할 수 있네요. 그래서 뭐 올 한 해가 정말 코스피 시장 수익률도 낮고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 그만큼 이제 기간 수익률이 굉장히 낮았던 한 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내년에는 지금 기간 수익률이 낮은 만큼 그런 종목들이 플러스가 되면은 또 제가 조금씩 팔면서 실현 손익을 또 플러스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. 뭐 결국 결론적으로는 좀 기간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올 한 해도 또 배당도 받고 내년에는 또 제 거의 한 달 월급보다는 좀 낮지만 어쨌든 비슷한 배당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키워 나가다 보면 또 2023년, 4년, 5년 시간이 갈수록 제 자산이 증가하는 모습을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지금은 제가 종목 그 보유 주식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찍진 않는데 나중에 좀 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수량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찍어서 어느 정도가 늘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올 한 해 뭐 기간 수익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실현 손익 자체로는 그래도 플러스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하고요. 미래세 때는 생각보다 진짜 많이 매매를 안 했나 봐요. 33만 원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.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은 기간 수익률은 매우 안 좋았지만 어쨌든 실현 손익은 이렇게 480만 원 정도로 그래도 나쁘지 않게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JS 장기투자는 올해도 세금을 25만 원을 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긴 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2022년 마지막 하루 다들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고 또 내년 2023년 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JS 장기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